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싶은 내용은 캐나다 ECE, 즉 유아교사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캐나다 유아교사의 장점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ECE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장점보다는 단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10살 이상의 아이들만 지도하다가 캐나다에 와서야 처음으로 이런 어린 연령대 아이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지도 노하우가 없어서 처음에는 더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당최 흐르고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도 쉽게 극복되지 않았던 애로사항 3가지를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애로사항 첫 번째는 바로 월급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보다야 당연히 세겠지만 월급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의 월급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선생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이 직군은 그 노고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다 라고 한탄하면서 더 나은 페이가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금방 이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알버타의 경우에는 유아교사 자격증 레벨에 따라서 시간당 웨이지, 즉 임금의 차이가 있고 탑법, 즉 정부 보조금도 차등을 주어서 지급합니다. 레벨과 상관없이 현장에 오면 거의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레벨 1의 경우 보통 2,500불, 레벨 2의 경우는 약 3,000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로 알버타 기본 웨이지가 올라서 이 월급이 더 올랐을 수도 있고 또 어린이집마다 다르고 또 같은 원이라 하더라도 각각 선생님들이 처음에 월급 협상을 어떻게 하고 고용되었냐에 따라서 월급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선생님들끼리 자신의 월급을 서로 공개하고 비교하는 것이 금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월급은 그렇게 해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알버타의 평균 월급이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금액으로 만약 본인이 싱글이시라면 충분히 월세도 내고 절대 과하지 않지만 나름 쇼핑도 하고 간간히 외식도 하고 저축도 조금씩 하면서 나름 질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혼자 유아교사로서 번 돈을 가지고 집 렌트비도 내고 아이 데이케어비도 내고 또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이 돈이 사실 절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커녕 질적인 삶을 꿈꾸기가 사실 힘듭니다. 질적인 삶이란 예를 들면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집게 되고 외식을 하고 싶어도 간판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쇼핑으로 내 새 옷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싱글로 캐나다 ECE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다지 예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나 혼자의 월급으로 다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스트레스를 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애로사항은 ECE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료들과 우스갯소리로 나 악토퍼스, 나 문어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문어는 팔이 10개라서 10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손이 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번에 2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저는 프리스쿨에서 3살 반 담임을 맡았었는데요. 레이시오, 즉 선생님 대 아이 비율이 1대8입니다. 그것도 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있는 알버타의 주의 경우에는 1대8이었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사실 3살 아이 8명을 하루 종일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교육적이고 질적으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픈 아이가 있다. 그러면 머리에 물수건이라도 올려줘야 되고 시간 맞춰서 약도 먹여줘야 되고 또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면 학부모님에게 전화도 해야 되고 거기를 봤을 때 놀다가 다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응급처치 해주고 또 accident report, 사고 경위를 서술하는 종이도 작성해야 되고요. 작성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바지에 똥을 쌌다. 그러면 화장실에 데려가서 뒤처리 해줘야 되죠. 뒤처리 끝나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아이들 싸움 났다. 그럼 가서 중재해야 됩니다. 또 교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시간표에 따라서 실내 수업, 실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동시켜야 됩니다. 가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하는 아이들 어르고 달래서 노하우 있게 잘 대처해서 또 이동시켜야 됩니다. 와서는 밥을 먹이고 냅타임, 즉 낮잠을 자기 전에 자는 동안 실례하지 않도록 미리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다 봤는지 확인하고 양치를 다 제대로 하는지 다 돌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유독 낮잠 시간만 되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는 아이들 하나하나 안아서 어르고 달래고 안정시켜야 합니다. 또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면서 다른 자려고 하는 아이들을 깨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아이들 잠이 들면 그때서야 또 장난감 쪽 소독도 하고 플래닝, 즉 다음 주 수업 계획도 짜고 아이들 관찰일지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또 좀 일찍 깨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 지루하지 않게 quiet activity, 그러니까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지루하지 않게 조용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줘야 하고요.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학부모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매니지먼트에서 뭐 해서 좀 내달라고 하면 그거 작성해서 내야죠. 정말 하루가 정신없이 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정말 힘들게 하고 말 안 듣는 아이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 치면 정말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굉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 나의 스트레스 지수가 막 빡빡빡빡 올라간다 라고 할 때 당연히 매니지먼트에 연락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라고 SOS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매번 그렇게 요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 그 사람들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매니지먼트에 지금 사람이 없고 엑스트라 스태프, 그러니까 여유 있는 선생님이 지금 없다 한다면 지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사실 어쨌든 이렇게 다사다난 하루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정말 녹초가 됩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저는 그냥 침대에 그냥 들어 누워서 숨만 쉬고 하루를 거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 EC 일을 시작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확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항은 집으로 일거리를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페이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통 어린이집에서 매주 혹은 매달 한두 시간씩 시간을 줘서 플래닝을 짜라던가 관찰 일지를 쓰라던가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사실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해도 그 한두 시간으로 필요한 일을 모두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냐면 플래닝을 짜려면 아이들의 흥미를 적어놓은 관찰지도 다시 분석해야 되고, 또 나름의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도 좀 해야 되고, 활동 자료를 만들려면 그 재료를 찾으러 어린이집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제 물품을 또 뒤적여 봐야 되고, 없을 때는 사러 나가야 되기도 하고, 또 그 물건을 직접 제작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한두 시간에 그 모든 일을 끝낸다는 것은 정말 역부족입니다. 간혹 아이들을 보면서 동시에 학습 지도안도 짜시고 물건도 활동 자료도 만드시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거를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저는 멀티플레이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지도안을 집중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집중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아이들을 보는 동안에는 저는 다친 아이들이 없는지 정말 눈을 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제 눈앞에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숨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계속 시선을 주면서 이렇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다른 업무를 본다? 라는 것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1대1로 소통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어떤 언어 발달은 어떻고 대근육 발달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거를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것이 솔직히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8시간 일하는 동안은 아이들한테 온전히 집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보는 것 외에도 해야 될 업무들, 플래닝을 짠다던가 관찰 일들을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매니지먼트들이 요청한 페이퍼들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던가 등등 그런 일들을 제가 근무 시간 내에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초과 근무가 되는 거죠. 페이를 받지 않는. 집에서 활동 자료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무슨 공방처럼 집에 항상 색종이 부스러기들,
그리고 뭐 가위, 풀 이런 뭐 그 흔적들이 온 집안에 어지럽게 어수선하게 있어서 사실 가정도 저 혼자 쓰는 집이 아니라 저희 딸과 또 저희 남편과 같이 공유하는 공간인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긴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저녁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몸도 지치기도 하고 또 신랑과 제 딸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애로사항이 있다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더 창의적인 활동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에 맞는 활동을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그것에 필요한 물건이 어린이집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매니지먼트에 얘기하면 구매를 해주겠지만 이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퇴근 후에 뭐 한국의 다이소 같은 여기 달라라마라던가 아니면 중고 매장이라던가 가서 제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지 보고 그것을 사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쓴 돈은 영수증을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고용주가 그것을 다시 저에게 환불해 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제가 너무 자주 가기 때문에 매번 고용주한테 그 영수증을 제출한다는 것도 사실 좀 거시기 하고 제출할 그 영수증 금액이 그렇게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제출해서 환불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약간 그냥 넘어가자 그냥 내 돈으로 이번에는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합산해 보면 사실 꽤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상으로 유아교사로 일하면서 저의 어려웠던 점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미 제가 드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노하우 혹은 대처법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분명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저와 그리고 캐나다 ECE를 꿈꾸시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음 영상은 제가 ECE가 되기 전에 미리 누군가 말해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주의사항 10가지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